남편의 불륜 상대가 시댁 식구였다. 오빠, 그건 우리만 아는 비밀이잖아. 명절 전날 밤 부엌에서 들려온 신우이의 목소리. 그리고 남편의 낮은 웃음소리.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의심했던 불륜 상대가 누구인지. 그건 시댁 식구, 바로 제 신우이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마주쳤던 그 사람이 제 남편과 금지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평범했던 어느 명절 전날. 저는 35살, 결혼 7년 차 주부입니다. 남편 민수는 38살로 IT 회사 차장이에요. 아들 준혁이가 5살입니다. 시댁은 서울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경기도의 작은 도시에 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 현주가 함께 살고 있죠. 시누이 현주는 33살 미혼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3년 전 퇴사했어요. 그 후로 시댁에서 함께 살면서 시부모님을 돌보고 있었죠. 그날은 추석 전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명절을 앞두고 시댁으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자기야, 짐 다 쌌어? 응, 준비 끝났어. 남편이 트렁크에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시댁 가기 전에 과일 좀 더 사야 할 것 같은데. 괜찮아. 엄마가 준비 다 하셨대. 그래도 우리가 뭐라도 사가야지. 알았어. 가는 길에 들르자.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는 명절을 앞두고 이미 막히기 시작했어요. 준혁아,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네, 엄마. 아들이 뒷좌석에서 태블릿을 보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남편은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고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죠. 자기야. 응? 현주 누나 요즘 어때? 남편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왜? 아니, 지난번에 보니까 좀 수척해 보이던데. 그래? 잘 모르겠는데. 연락 자주 해? 가끔. 엄마 안부 물어볼 때. 그렇구나. 대화가 끊겼습니다. 사실 저는 최근 몇 달간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고 밤늦게 통화하고 주말에도 갑자기 외출하는 일이 잦았죠. 회사 일이야, 거래처 미팅이야 라고 말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시댁에 내려갈 때마다 남편의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평소엔 시댁 가기 싫다고 투덜거리던 남편이 최근엔 먼저 이번 주말에 내려가자고 제안하곤 했습니다. 2시간 후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어머, 왔어? 준혁이. 할머니한테 와봐.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시누이 현주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왔어요, 형수님. 응, 현주야. 잘 지냈어? 네. 현주는 웃으며 인사했지만 뭔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보는 순간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오빠도 왔네. 응. 남편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유독 가까워 보이던 남편과 시누이. 저녁 식사 준비를 도우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와 현주가 함께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거의 다 됐어. 전이라도 부칠게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현주가 옆에서 재료를 썰고 있었어요. 형수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현주는? 저도요. 엄마 아빠 모시느라 바쁘긴 한데 괜찮아요. 고생 많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대화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현주의 눈빛이 자꾸 거실 쪽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있는 쪽으로. 오빠는 요즘 바빠요? 현주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응, 프로젝트 때문에 바쁜 것 같더라. 그렇구나. 건강은 챙기시나? 응, 잘 챙기고 있어. 다행이네요. 현주의 관심이 과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됐어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자, 다들 많이 먹어. 시어머니가 음식을 권하셨습니다. 식사 중에 남편과 현주가 자주 눈을 마주쳤어요. 그때마다 둘 다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민수야, 이거 먹어봐. 내가 좋아하는 거. 현주가 남편 앞에 음식을 놓았습니다. 고마워. 남편이 웃으며 받았어요.
뭔가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오래 함께 산 부부처럼. 현주야, 형수한테도 줘.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 현주가 어색하게 웃으며 제 앞에도 음식을 놓았어요. 식사 후 남편과 현주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빠, 내가 할게. 형수님 쉬세요.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오빠. 부엌에서 둘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친밀해 보였어요. 저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현주에게 뭔가를 속삭였어요. 현주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아내의 시선을 피하는 두 사람. 밤 10시쯤 다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가족은 안방을 쓰기로 했어요. 준혁아, 자자. 네, 엄마. 아들을 재운 후 남편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자기야. 응? 현주, 누나랑 요즘 연락 자주 해? 남편이 휴대폰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왜? 아니, 오늘 보니까 둘이 되게 친해 보이던데. 원래 친하잖아. 내 동생인데. 그렇긴 한데. 뭔가 달라 보였어. 무슨 소리야? 그냥 동생이야.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알았어. 미안. 자자. 피곤해. 남편이 불을 끄고 누웠어요. 하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의 반응이 과했습니다. 새벽 2시쯤 목이 말라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려고 복도로 나왔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누가 있나 싶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현주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현주야, 잠 안 자? 현주가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숨겼습니다. 형수님, 놀랐어요. 미안. 물 마시러 나왔는데. 아, 네. 현주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너도 잠 못 자? 네. 잠이 안 와서요. 그래. 나도 그래. 저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현주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먼저 들어갈게. 네, 형수님. 방으로 돌아오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주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 다음 날 아침 명절 당일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차례상을 준비했어요. 민수야, 이거 좀 들어줘. 네, 어머니. 남편이 시어머니를 도왔습니다. 현주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둘이 부딪혔습니다. 아, 미안. 괜찮아. 그 짧은 순간 현주가 남편의 팔을 스쳤어요. 남편도 현주의 허리를 살짝 터치했죠. 너무 자연스러워서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어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둘 사이에 뭔가 있다고. 가족 단톡방에서 느껴진 이상한 기류. 차례를 지낸 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자, 다들 수고했어. 맛있게 먹자.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현주야, 너도 이제 결혼 생각해야지. 엄마 아직이에요. 아직이긴. 33인데. 괜찮아요. 천천히요. 현주 또래 애들 다 결혼했어. 현주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현주 혼자 있고 싶으면 그러는 거지. 남편이 현주를 감쌌어요. 민수야, 내가 뭘 알아. 여자는 결혼해야 해. 요즘 세상에 무슨 소리예요. 남편이 현주 편을 들었습니다. 둘의 대화가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자주 나누던 대화처럼. 식사 후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TV를 봤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시아버지 사진 오늘 차례상 잘 차렸다. 시어머니 히읗히읗 수고했어요. 현주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남편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현주와 남편의 메시지 시간 차이가 1초밖에 안 났습니다. 마치 미리 짠 듯이 동시에 보낸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현주의 이모티콘 사용도 이상했습니다. 평소 현주는 이모티콘을 거의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따라 웃는 얼굴을 보냈어요. 스크롤을 올려 과거 대화를 확인했습니다. 2개월 전 대화. 시어머니 민수야, 이번 주말에 올 수 있어? 남편 네, 갈게요.
현주 오빠 오는구나. 시어머니 현주야 왜 그렇게 좋아해 키읔키읔. 현주 오빠 보고 싶었어요. 3개월 전 대화. 현주 오빠 생일 축하해. 남편 고마워 현주야. 현주 선물 나중에 줄게. 남편 기대할게 히읗히읗. 둘의 대화가 유독 많았습니다. 다른 가족들보다 훨씬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단톡방을 나와 남편의 개인 메시지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휴대폰에 잠금을 걸어뒀었죠. 예전엔 잠금이 없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비밀번호를 설정했어요. 자기야, 휴대폰 비밀번호 뭐야? 왜? 내 폰 배터리 없어서. 잠깐 빌릴게. 아, 잠깐만. 남편이 직접 휴대폰을 가져와서 잠금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 우연히 본 휴대폰 메시지. 오후 3시쯤 남편이 마트에 간다고 했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니, 괜찮아. 그래. 다녀올게. 남편이 나갔어요. 그리고 10분 후 현주도 산책 간다며 나갔습니다. 이상했어요. 저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주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뒤따라갔습니다. 현주는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았어요. 5분 후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역시 둘이 만난 겁니다. 저는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남편이 현주 옆에 앉았습니다. 둘이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이 진지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현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주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뭔가를 건넸어요. 작은 상자 같았습니다. 현주가 상자를 열어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이 현주를 안아줬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30분 후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응. 마트 사람 많더라. 줄 서느라 오래 걸렸어. 거짓말이었습니다. 10분 후 현주도 돌아왔어요. 산책 잘하고 왔어? 제가 물었습니다. 네. 날씨 좋더라고요. 현주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모두 피곤한지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여러 개 시도해봤어요. 결혼 기념일, 제 생일, 아들 생일. 모두 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주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잠금이 풀렸습니다. 현주 생일이라고. 메시지 앱을 열었어요. 현주와의 대화방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오늘 오후. 현주 오빠 고마워. 선물 정말 예뻐. 민수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야. 현주 근데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민수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잖아. 현주 형수님한테 들키면 어떡해? 민수 조심하자. 곧 끝날 거야. 현주 끝이라니? 민수 이혼할 거야. 그럼 우리 떳떳하게 만날 수 있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스크롤을 올려 더 과거 대화를 확인했어요. 1개월 전. 현주 오빠 보고 싶어. 민수 나도. 이번 주말에 보자. 현주 형수님은? 민수 친정 간대. 현주 그럼 우리 집에서 볼 수 있겠네. 민수 응. 기대돼. 2개월 전. 민수 현주야 사랑해. 현주 나도 사랑해 오빠. 민수 우리 언제까지 숨어야 할까? 현주 조금만 참자. 곧 기회가 올 거야.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숨겨왔던 관계의 실체.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남편이 나왔습니다. 왜 앉아? 잠이 안 와서. 그래. 나 피곤한데 먼저 잘게. 남편이 누웠어요. 저는 남편 옆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남편과 현주가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을까? 얼마나 오래됐을까? 다음 날 아침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작별 인사를 하는데 현주가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현주야, 잘 있어. 네.
형수님도요. 차에 타고 출발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조용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겠다고. 다음 주말 남편이 또 시댁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 아니야. 너는 쉬어. 나 혼자 다녀올게. 왜? 나도 가고 싶은데. 준혁이 학원 있잖아. 주말에는 없어. 그래도 나 혼자 갈게. 빨리 다녀올게. 남편이 고집을 피웠습니다. 역시 현주 만나러 가는 거구나. 저는 남편이 집을 나선 후 몰래 뒤따라가기로 했어요. 남편 차를 미행했습니다. 고속도로로 가는 줄 알았는데 다른 곳으로 갔어요. 강남의 한 아파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현주가 나타났어요. 여기가 현주 집인가? 현주는 시댁에 산다고 했었는데 서울에 집이 있었던 겁니다. 둘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에서 기다렸어요. 3시간 후 둘이 나왔습니다.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둘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반대편 멀리 앉아서 지켜봤어요. 둘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현주야, 조금만 참자. 곧 이혼 서류 줄 거야. 정말? 형수님이 동의할까? 어차피 우리 사이 이상하다는 거 눈치챘을 거야. 그럼 어떡해? 괜찮아. 내가 다 처리할게.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왔어요. 식탁 위에서 멈춰버린 시간. 집으로 돌아와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남편이 신우이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신우이요? 네. 증거도 있습니다. 보내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사진과 메시지 캡처를 전부 전송했어요. 다음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충분한 증거입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신우이와의 불륜은 일반 불륜보다 악질적이라 위자료가 높습니다. 남편에게 1억, 신우이에게 5천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어. 응. 저녁 먹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자기야. 응? 이혼하자. 남편이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뭐? 이혼하자고. 더 이상 못 참겠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 전혀 갑자기가 아니야.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현주와의 메시지 캡처를 보여줬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현주랑 사귀는 거 다 알아. 오해야. 오해? 뭐가 오해야? 사랑한다고 문자 보낸 거? 이혼하고 만나겠다고 한 거? 지은아. 현주 아파트에서 3시간 동안 뭐 한 거야? 너 미행했어? 당연하지. 의심되니까. 남편이 말을 잃었습니다. 언제부터야? 뭐가? 현주랑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어?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1년 전부터.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1년이나? 1년 동안 내 눈앞에서 나랑 명절 보내고 가족처럼 지내면서 미안해. 미안해서 끝나? 어떻게 동생이랑 그럴 수 있어? 사랑했어. 사랑? 그게 사랑이야? 근친이잖아. 법적으론 아니야. 혈연 관계가 아니니까. 미쳤어? 지금 그게 중요해? 저는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서명해. 지은아, 다시 생각해봐. 생각 끝났어. 일주일 안에 서명 안 하면 재판 이혼 갈 거야. 시부모 앞에서 드러난 진실. 주말 저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혼자서요. 어머니, 아버지. 어머, 지은아. 민수는? 혼자 왔어요. 할 말씀이 있어서요. 시부모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현주도 함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민수랑 이혼하려고요. 뭐? 왜 갑자기? 민수가 바람 폈어요. 바람? 민수가? 네. 그것도. 저는 현주를 쳐다봤습니다. 현주랑요.
시댁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현주가 왜?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사실이에요. 증거 있어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시부모님이 메시지를 읽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현주야, 이게 사실이야? 현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미쳤구나. 어떻게 오빠랑? 시어머니가 현주를 때렸습니다. 엄마, 입 닥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시아버지도 분노하셨습니다. 현주야, 넌 정말 가족을 뭐로 생각한 거야? 죄송해요. 현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를 사랑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사랑? 그게 사랑이야? 형수 있는데? 알아요. 근데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당장 나가.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 내 딸 아니야. 아버지, 나가라고. 현주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지은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 키웠어. 괜찮아요. 민수도. 어떻게 동생이랑? 시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이혼하려고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래. 이해한다. 너무 충격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배신. 일주일 후 남편에게서 서명된 이혼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한 달 후 이혼이 완료됐어요. 위자료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그만뒀고 현주는 가족에게 연락이 끊겼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가끔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믿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배신당한 그 충격을. 명절마다 웃으며 밥을 먹고 차례를 지내고 가족 사진을 찍었던 그 시간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당한 배신이 가장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저는 압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제 행복은 제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시누이와의 금지된 사랑으로 무너진 결혼이었지만 동시에 저를 자유롭게 해준 진실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시작합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아서.